자려고 누웠는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괴로웠던 적 있으세요? 믿었던 친구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던 일, 내 사랑하는 연인이 몰래 바람폈던 일, 사업에 실패했던 일 등등 안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안 좋은 기억을 누군가는 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덤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서 못 태어나서 병이 돼요. 사연들 다루는 프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술 먹고 우울증약 먹고 죽고 싶어 하고 그런 사연들 많잖아요. 누구나 힘든 기억을 갖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 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저도 과거 몇몇 기억에 사로잡혀 우울증이 심해진 적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났어요. 생기도 하나도 없고 거꾸로 물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처에 가기만 해도 어두운 기운 풍기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살려고 책 이것저것 찾아보고 실행하면서 많이 깨달았고 지금은 정말 평온해졌거든요. 거친 자갈밭에 암만 씨를 뿌려봤자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가 없죠. 원하는 인생, 즉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자갈부터 없애고 땅을 고르게 다지는 것부터예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기억이란 건 장면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면은 말 그대로 사건의 비디오예요. 술 먹으며 화를 냈던 아버지의 모습, 밥상을 엎을 때 쨍그랑하고 깨지던 그릇 소리, 한겨울에 밖으로 내쫓겼을 때 얼마나 추웠는지, 이런 식으로 시각, 청각, 촉각으로 이루어진 장면이에요. 감정은 이 장면들에 붙은 나의 느낌이에요.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무서웠는지, 막막했는지 이런 느낌이요. 기억이란 건 결국 감정이 핵심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어도 더 이상 거기에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결국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긴 했는데 그게 뭐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냥 과거의 한 줄로 남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곱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실제 지금 벌어지는 일과 상상하는 일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멋진 이성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실제 몸에서 반응이 오듯 이건 많은 실험들로 이미 과학적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감정은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작용입니다. 우울증 약이란 게 이 화학작용을 억제하고 완화시키는 조절제인 거죠. 즉, 내가 과거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 거기에 붙어있는 감정이 분비돼요. 이 감정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아님에도 지금 겪고 있듯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밤중에 울리는 연인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다른 이성에게 보고 싶어 사랑해 이렇게 톡이 온 거예요. 순간 배신감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이게 그 감정과 함께 하나의 강렬한 장면으로 뇌에 새겨집니다. 결국 헤어져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문득문득 그 기억이 떠오르면 다시 그때의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기억에는 다른 기억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펴서 헤어진 연인의 이름이 김땡땡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뇌에 김땡땡이란 서랍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핀 장면뿐 아니라 처음 만났던 장면, 같이 여행 갔던 장면, 사소한 걸로 싸웠던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들어있죠. 이 장면에는 각각의 감정이 붙어 있어요. 이 감정들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도화선에 불 붙이듯 하나가 촉발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도 분비됩니다. 바람핀 장면, 즉 분노에서 시작된 감정이 상실감, 그리움, 자책, 슬픔, 원망 등으로 더더 커져서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연인이 또 만나고 또 같은 문제로 싸우다 헤어지고 그러다 또 만나고 이런 거 직접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런 감정은 내가 얼마나 이 생각에 빠지냐, 빈도수에 비례해서 강화됩니다. 자주 생각하고 그 감정을 느낄수록 뇌에서 더 많은 화학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감정 중독이 됩니다. 감정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 본인은 그 기억에서 간절히 벗어나고 싶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사실은 흡연처럼 그 익숙한 화학작용을 원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도 그 휘몰아치는 감정을 즐기는 거죠. 웃기죠? 뇌라는 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친구 본 적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맨날 옛날에 자기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처음에는 위로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습관이더라고요. 술도 너무 자주 마시고 또 똑같은 얘기하고 나중엔 술 때문에 저런 건지 저 감정에 또 빠지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술주정뱅이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당연히 그 친구랑은 손절했고요. 감정 중독에 빠지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인간관계도 다 파괴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나쁜 기억을 아예 지우긴 힘들죠. 하지만 감정의 연쇄작용을 끊으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이란 말이 있어요. 명상에서 쓰는 말인데 말 그대로 자신의 내면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로 아까 말씀드린 바람핀 연인이 갑자기 생각났다고 해봐요. 내 몸이 경직되면서 분노가 스멀스멀 모아지는 게 느껴져. 그 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도화선에 불 붙어서 터지기 전에 이 분노를 놔두면 내가 온갖 감정에 휩싸여 우울하게 귀한 시간을 날리겠구나. 잽싸게 알아차리고 거기서 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썼던 연습은 첫째, 이름 붙이기예요. 안개같이 다가와서 날 집어삼키려는 과거의 기억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넓게 퍼져있던 느낌이 쫙 좁아져요. 예를 들어 바람핀 연인의 기억이라면 1년 전 웃긴 놈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의 나와 경계선을 쫙 그어주는 거예요. 그 과거의 감정이 나에게 달라붙지 못하게 이름으로써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1년 전 웃긴 놈이 지금 내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갈 순 없지.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각화. 이 방법에 대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이 잘 나오는데 기억 속의 장면을 흐릿한 흑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억이 생생하게 또렷할수록 더 빨리 감정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분 나쁜 장면들을 흐릿한 흑백으로 만든 다음에 점점 작게 만들어 먼 곳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상상으로. 시각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켈리체 회장님은 블랙홀에 휙 하고 빨려 들어가거나 펑 하고 터지는 이미지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시도해보고 본인이 느낌이 가장 잘 오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게 해보기 전까지는 무슨 소리야? 하는데 실제 해보시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내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과거의 감정으로 고통을 받잖아요. 같은 원리로 이런 과거를 지우는 장면을 상상하면 그 또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불교계에선 업장소멸, 카르마를 끊어낸다라고 표현하죠. 이 방법은 과거의 큰 사건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것, 잘못했던 것, 지금의 기준에서 모두 과거입니다. 새롭게 나가고 싶다면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치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각화, 명상 이런 걸 하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안 좋은 기억도 많을 거고 감정이 얼마나 나를 발전시킬 수도 추락시킬 수도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내 마음의 땅에 자갈들을 없애고 좋은 토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토양에 씨를 심으면 잘 자라 결국 멋진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오늘 그림은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영화 5번 봤어요. 우리 기억과 감정에 대해 정말 탁월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안 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